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60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13,6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39명으로 국내 발생 21명보다 많습니다. 잠시 뒤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역시 오늘도 이제 해외 유입 사례가 많네요. 현황부터 네, 정리해 보죠. 맞습니다. 지금 신규 국내 네. 확진자 숫자를 먼저 얘기를 드리면 21명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유입돼서 확진된 네. 경우가 39명. 그래서 도합 신규 확진자는 6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생한 국내 누적 확진자의 숫자는 13,67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어제 2명이 늘어서요. 네. 293명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의 장소별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경기에서 15명, 그리고 네. 서울에서 9명, 그리고 광주에서 5명, 제주 3명, 경남 2명, 그리고 대전에서 1명이 확진이 됐고요. 검역에서 25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19 여파가 지속 중인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연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최근 들어서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서 외국인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인데 아울러 네. 이라크 건설 현장 등지에서 귀국하는 이제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근로자들. 잇따라서 네. 양성 판정을 받고 있어서요. 당분간 이 해외 유입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이 검역 과정이나 이 자가격리 도중에 확인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확산 위험은 거의 없다는 게 이 방역 당국의 설명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늘면 계속 치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그렇군요. 방역이나 의료 체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관련해서 오전에 이제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제 총리도 그 다음 주부터 이라크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특별 수송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 중인 이라크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를 국내로 이 특별 수송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는 21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39명입니다. 지금까지 확진 환자는 총 13,672명이며 현재 919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2분이 사망하여 지금까지 사망한 분은 총 293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귀국 지원 및 방역 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라크에 있는 우리 근로자가 신속히 귀국하여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한, 이태리 교민 등의 이송 경험을 거울 삼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 불면 등 소위 코로나 블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바이러스 방역뿐 아니라 국민들의 심리 방역도 세심하게 챙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국내 환자 발생은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국내 환자 발생은 이번 주 들어 10명대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집단 감염의 발생수도 줄고 있어 방역망의 통제력이 회복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10명대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전도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국내 환자 발생이 광주 지역에서 소폭 증가하였고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환자들이 있어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언제든지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최근 해외 유입을 통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건설 근로자와 부상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유입 요인이 국내 지역사회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선 모든 해외 입국자는 2주간 자택이나
임시 생활시설에서 격리되며 모두 입국 3일 내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 검역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6월 23일부터 성성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언의 하선에 따른 감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선언의 일시 상륙 허가를 최소화하는 한편 하선 전 진단검사와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부터는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부산과 여수에 마련된 임시 생활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하도록 조치하는 등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계획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명칭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모든 단계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조치의 강도에 따라 1, 2,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조정된 단계 기준은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광주와 전남에서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광주는 지난 7월 2일, 전남은 7월 6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의 경우 7월 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 이후 시민들의 이동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단계를 조정할 때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참고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는 인구 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수도권, 충청권 등 7개 권역별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단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은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으면 2단계로 상향할 수 있습니다. 시도는 권역별 기준을 활용하되 시도에서 확진자가 단기간 내 급격하게 늘어나면 집단 감염 규모, 가용 병상 현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2단계로 상향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3단계는 높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며 전국적인 방역 강화 조치와 병행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중수본, 방대본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정부도 지역별 감염병 발생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공유하는 한편 지자체와 상시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제7차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생활방역 추진 상황을 살피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 방안에 관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이 유지되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라크 주재 우리 근로자 귀국 및 방역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우리 건설 근로자들이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5일 해외 건설 근로자 방역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한 우리 근로자 다수가 확진자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라크 내 진단검사 및 병상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우리 근로자가 현지에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라크에 있는 우리 근로자가 신속히 귀국하여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송기를 투입하되 기내 감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국 후에는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귀국자 전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별도의 시설에서 2주간 생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생활치료센터를 활용하는 등 확진자 치료를 위한 병상 관리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지 해외 건설 현장의 방역 지원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마스크 등 우리 기업의 방역 물품 수요를 파악하여 반출과 배송, 통관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통해 귀국하지 않은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상담과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현 사항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국민의 넓은 이해와 협조였다는 점을 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확진자가 3명의 일행과 함께 1시간 이상 같은 승용차를 타고 이동했지만 모두 마스크를 꼼꼼히 착용하여 일행 중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착용했던 마스크가 함부로 버려지고 있어 또 다른 감염원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 만큼 착용했던 마스크는 오염물질이 손에 묻지 않도록 묶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손 씻기도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생활 속 방역을 실천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동이 많아지는 주말과 여름 휴가 기간을 맞아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주에서는 하루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나왔습니다. 제주를 다녀간 뒤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의 접촉자들인데요. 확진자들이 발생한 한림읍에선 등교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민소영 기자, 확진자가 4명 나왔다고요? 네, 제주 지역에서는 어제 저녁부터 밤사이 확진자가 4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제주를 다녀간 뒤 어제 서울 광진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 A씨의 접촉자들인데요. 이들 중 2명은 A씨의 가족이고 이들이 함께 들렀던 사우나에 근무하는 직원 등 모두 4명입니다. 현재까지 제주도가 파악한 A씨의 제주 지역 접촉자는 60명으로 제주도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지금까지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접촉자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 1차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반쯤 제주항공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10일부터 13일까지 매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사우나와 다방을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일정을 반복했고요. A씨는 한 식당도 들렀는데 이 기간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주로 가족차로 이동한 것으로 제주도는 확인했습니다. 확진자 4명 모두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생하면서 제주도교육청은 이 지역 내 유치원 5곳과 초, 중, 고등학교 9곳의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돌봄과 방과후 학교도 중단하기로 했고 한림읍에 거주하며 다른 지역 학교로 등교나 출근하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도 재택 수업과 재택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광주에서는 초등학생 자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단 감염원과 연관된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면서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광주 연결합니다. 유승용 기자,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신규 확진자 3명이 확인돼 어제 하루만 광주에서 지역 감염자 5명이 늘었습니다. 우선 광주 북구의 초등학생 자매로 앞서 어제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손녀들입니다. 이들 자매는 지난 2일부터 광주 북구 전체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던 터라 등교 수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자매 가운데 한 명은 지난 14일 오전 교과서를 챙기기 위해 학교에 잠시 들렀는데요. 이때 마스크를 썼고 발열 체크 등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확진자 동선에 따른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 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 60대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확진자가 다수 나온 배드민턴 동호회의 회원이 방문했던 다방이
감염 경로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확진자인 80대 여성은 역시 다수 확진자가 나온 요양원의 입소자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에선 이번 주 들어 지역 감염 하루 확진자가 한 명도 없거나 한 명씩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어제 하루에만 5명이 늘어 전체 누적 확진자는 176명입니다. 전남에서는 어제 이라크에서 입국한 5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9일 영암군 공무원 이후로는 전남에서 일주일 동안 지역 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네, 지역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역당국의 현재 판단들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먼저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이라크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이라크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이제 별도의 수송기를 띄워서 이제 데려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 확진자 네. 중 상당수는 우리 기업이 수주한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귀국한 네. 근로자들인데요. 현재 이라크는 매일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코로나19 유행세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 중인 이라크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를 그래서 이 국내로 특별 수송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로 일부 근로자가 귀국하기도 했지만 네. 아직 800여 명이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등 이 관계부처가 우한과 이탈리아 교민 이송 경험을 토대로 수송과 검역, 격리 등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네. 이렇게 도착한 사람들은 2주간 자가 격리가 될 예정입니다. 아, 검사를 받고 시설에서 2주간 네, 네, 맞습니다. 격리하는 상황이군요. 자, 관련해서도 해외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러시아 선박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6일 네. 이 부산입니다. 부산 네. 감천항에 들어온 뒤 하역을 마친 러시아 원양 어선에서 어제 이렇게 집단 감염이 확인됐는데요. 모두 29명이 타고 있던 이 배에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무려 17명이 나왔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러시아 선박 냉동 어선과 원양 어선 두 척에서도 또 각각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승선 검역을 더 강화하고 그렇군요. 될 수 있으면 그 선원들이 하선하지 않도록 네. 하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선원 일시 상륙 허가도 최소화하겠다라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자, 국내 상황 관련해서 일주일 동안에 국내 그 발생자 이제 10명대로 집단 감염도 줄고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또 서울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서울 네. 지역에서의 집단 감염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중구 한화생명 관련해서 지금 3명이 추가돼서 누적 8명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관악구 사무실 관련해서도 2명이 네.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또 새롭게 들어온 소식은 이 강동구 소재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뒤에 네. 15일 날 이 발열 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 16일 확진 받은 사례가 나왔는데요. 그렇군요. 이 해당 산후조리원에 관련된 종사자 등 뭐 환자 여러분들이 이제 73명에 대해서 이 전수 검사를 실시했고 지금 음성이 41명이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역 당국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수도권과 대전은 감소하고 있지만 이제 광주가 조금 전에 연결했습니다만 소폭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것도 언급이 됐죠? 네, 맞습니다. 네. 광주하고 전남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 2, 3단계 중에서 1단계에서 2단계로 선제적으로 네. 먼저 올린 바가 있는데요. 그렇게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올려서 확산세를 좀 크게 줄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지자체가 각각의 지자체들이 이 거리두기 단계를 갖다가 어떻게 올린지 그 기준이 지금까지 명확지 않았다는 그렇군요. 건데요. 오늘 나온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는 건 지자체의 어떤 자율적인 판단으로 가능하지만 네. 3단계로 올리는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큰 만큼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그러니까 중대본하고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네, 나중에 더 나오겠습니다만 7개 권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도권, 뭐 충청권 예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각 그 권역마다의 기준이 세부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네. 각 권역별로 인구수가 다 다르고 인구 그렇죠. 대비 확진자 수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신규 확진자 수를 봤을 때 40명 이상 나오게 되면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듯이 각 지자체별로 인구 대비 확진자 수를 보게 될 것이고요. 네. 또 얼마나 또 확진자가 단기간에 급증했는지도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그 숫자가 그렇군요. 얼마나 증가하는지도 볼 것이고 네. 또 그 각 권역에 해당되는 여유 병상 수가 병상들.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각 네. 기준들은 좀 지자체별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재는 해외 유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감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프로세스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국내 신규 확진자 숫자가 지금 10명대로 지금 네. 감소한 상황이고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도 이제는 대폭 줄어들어서 숫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하고 대전도 안정화된 단계를 보이고 있고 네. 광주 지역에서는 지금 소폭 증가해서 더군다나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람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렇군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해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월마트에 이어 매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유통업체들도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지아주는 의무화를 거부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엘라바마주가 집을 나설 때는 꼭 마스크를 쓰라며 의무 착용 방침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내 신규 사망자 수가 또다시 기존 최고치를 넘어선 뒤 나온 조치입니다. 엘라바마주의 합류로 미국 내 공공장소와 다중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주는 36개 주로 늘었습니다. 월마트에 이어 타겟 등 매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유통업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내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거부감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조지아주는 마스크 의무 착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란 논리입니다. 하지만 주도인 애틀란타시와 관광객이 많은 사바나시는 이런 결정이 명백히 과학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 마스크를 고집하며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장에도 나타났던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공화당 소속이기도 한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이 안일했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언론에 실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50만 개의 진단 키트를 공수해온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또 지난 2월 공화당 주지사협의회 주최 만찬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왜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미 국방부가 용산, 오산 공군기지 등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됐던 한국 내 6개 미군 기지에 대해서 이동 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내 미군 기지는 한 곳을 뺀 8곳의 이동 제한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오늘 코로나19로 이동을 제한했던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231곳의 미군 기지 가운데 90곳의 이동 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제된 기지들은 주둔 미군과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가운데 한국 내 미군 기지 6곳의 이동 제한을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 캠프 KC, 캠프 헨리,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군산 오산 공군기지, 용산 기지 등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동 제한을 해제한 곳은 그 지역에서 확진자가 2주 동안 줄어들거나 집에 머무르라는 강제 명령이 없어야 하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기지 사령관 등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미군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주둔 미군의 경우 9개 주일 미군 기지 가운데 8개 기지의 이동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미 해병 항공대가 주둔한 이와쿠니 기지 한 곳만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 가운데 오키나와 미 해병대 기지는 하루 전 3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지난주부터 모두 136명의 미군 확진자가 생긴 겁니다. 오키나와 전체 일본인 가운데 지난 2월부터 생긴 확진자가 148명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폭증 양상입니다. 미군 기지 이동 제한이 해제된 한국도 최근 입국한 미군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한미군이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지켜보는 입장에서 불안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일본의 코로나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도쿄뿐만 아니라 오사카, 교토 등 전국 곳곳에서 최다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우며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도쿄는 경계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에서 286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였던 지난 10일에 243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検査数が、これまでの最大で4000数百と聞いております。そこから考えても大変大きい数字で 도쿄도는 코로나19 경계 수준을 최고 단계로 올렸습니다. 다른 지역도 비상입니다. 오사카와 교토, 효고현, 미야기현 등 일본 전역에서도 최다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大阪市内が多かったのが市外にも広がりつつあると、年齢層も少しずつ上がりつつあると。 일본 전체로는 어제 하루 동안 61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600명을 넘은 건 지난 4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자 일본 정부도 급히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경비 절반을 지원하는 여행 장려 캠페인에서 도쿄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具体的に言いますと東京都を目的としている旅行、東京都に居住する方の旅行を対象から外し 전문가들은 3밀 피하기와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의 기본으로 즉시 돌아가지 않으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김해와 대구 등 6개 지방공항은 석 달째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이 계속 나가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공웅조 기자입니다. 13개국 42개 노선에 매주 1,100여 편의 항공기가 뜨고 내리던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가 텅 비었습니다. 발권 카운터 직원들도 철수했고 면세점과 은행, 여행사 등 입점업체들도 기약 없는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4월 6일 정부의 국제선 운항 중단 결정 이후 단 한 편의 항공편도 출발하거나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현재 김해공항 국제선 노선 재개에 대한 그런 지침들이 별도로 없다 보니 그냥 현재는 하염없이 좀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장 답답한 상황입니다. 김해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는 수익이 없어도 리스료 등으로 매달 230억 원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 직원 70%가 유급휴직 중인데 다음 달 이마저도 끝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공항 청사를 청소하거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카트를 관리하는 노동자들 역시 다른 공항 국내선의 전환 배치 추진에 고용 불안을 호소합니다. 230만 원 받으면서 아무 지원 없이 다른 공항 가라는 거는 그만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한계에 다다른 지방공항들은 하루빨리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